2023년 5월 28일 위험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파란 게 이게 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5월 달에 이제 거의 다 가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용위험과 한계위험 이거 두 개를 다 뭉쳤고요. 미국 중소형위험도 금융권 위험의 하나니까 이렇게 뭉쳤습니다.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신용위험이고 이 신용위험이 안 터지면은 그냥 박스권으로 우상향 싹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 고점에서는 결국엔 신용위험이 터져서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찍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4천에 가깝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아서 2,500에 와 있는데 이걸 못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예, 신용 위험이 한 번 더 굵어져야만 내려왔다가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친구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큰 사이클이 하나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큰 사이클이 금리 인하 사이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 한번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세션 같은 말이긴 해요. 리세션이나 신용 위험은 거의 비슷한 말이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신용 위험 불거지고 신용 위험이 터지면 리세션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언제쯤 시작되느냐 얘도 지금 인플레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부동산과 은행 이것도 예의주시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할게요. 신용위험 상태는 지금 여기 있는 40에서 41로 줄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재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 봤을 때는 좀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터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높아졌죠. 이건 부정적인 거 맞습니다. 터키 자체는 부정적이고 정치적으로 일단 독재가 나면 상당히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CDS 이번에 부채 디폴트 리스크가 많이 사라지면서 긍정적으로 나온 거지만 위에 덴마크 네덜란드 이 나라들은 CDS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좀 좋지 않게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딱 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통통 튀는 거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고요. 한계 기업의 상황입니다. 한계 기업 비율이 지금 17.5%인데 코스닥은 20.5%, 그다음에 코스피는 11.5%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 상장사 17.5%가 한계 기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업 활동으로 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적자인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거고 이거 제대로 못하면 여기서부터 부도가 일어나면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고금리, 경기 악화 이 세 가지에서 한 코로나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고금리와 경기 악화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거의 안 이루어졌던 게 보이시죠? 여기 구간 전체를 보면 17, 18년도에서 좀 조정이 이루어진 거고 19년, 20년 코로나 터지면서 더 급격하게 계속 상승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입니다. 여기서 중소형 은행이랑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래서 여전사라고 해서 카드사, 그 다음에 캐피탈사 여기서의 이제 그 연체율이 발생하는 걸 보는 거고요. 3월 말이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12월 말 이렇게 그냥 비교했을 때 많이 올랐다는 게 보이죠. 대출 잔액도 이렇게 있고요.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저기 대출 있죠? 요 금액입니다. 전체 기업이랑 그런 것들 나왔는데 여기 뒤로 넘어가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있는 게 보이시죠?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고 상호 연체율에서도 대출 잔액이 이만큼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꽝 터져버리면 제2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수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 주가도 한 번은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 연체율, 그 다음에 이런 거 연체율 급상승이고 커지는 부실, 지나나선 정부인데 진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진화가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빚을 갚아나가나 이 두 기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핑계가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라는 말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그런 이슈가 오지 않는 한 계속 버틸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은행에 따라서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버핏은 샀다. 버핏은 지금 주 대출자가 됐죠. 현금을 가지는 이유죠. 이분은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면서 시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제일 많은 기업가라고 보면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도화선으로 터질 수 있고 CEO들 미국발 은행 위기라고 해서 미국발 은행 위기. 어떤 거냐면 미국 쪽에 있었던 그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런 거에 따라서 위험이 왔던 게 일부는 끝났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 위에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은행 위기, 이거는 그대로 상존하고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입니다. 아직도 30대 70이에요. 만약에 좀 좋아지면 얘가 50도 50으로 바뀔 건데, 저는 계속 70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 가속화 같이 연결돼 있고, 침체 넣어서도 자산 가격은 하락할 거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상, 그러니까 성장은 하겠지만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침체가 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도저히 될까요? 떨어지는 방향에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완만한 경기 침체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침체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글로벌 경기에서 미국은 유럽은 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리인버스와 금투자의 지속 상승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 경기는 아직 양이라는 거. 그래서 침체는 아직 아니라는 건데 2분기 연속 적자로 가는 걸 침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상 미국 쪽에서의 그 중소형은행 위기처럼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인데요. 금리 인상 1번입니다. 그 23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하고요. 이때 하나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기미 보이면 얘네들도 정상화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일본의 일본의 지금 금리,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완전 하락이라서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예측이 못했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가능한 건데 그걸 해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뚝심이기도 하고 미국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 대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다 인상을 하겠다는 걸 약간 상정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고물가 장기화 우려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상당히 높게 되고, 그다음에 6월, 7월쯤 금리 인상이 가능한데 일회성이냐 아니냐의 질문이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 수 있거든요. 정시화가 하락이 됐을 때는 아베노믹스와 거품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금리니까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고 다시는 저금리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을 일본이 도리어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진짜 불편한 게 맞아요.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여기 있죠. 적은 일본의 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경제가 순환이 안 되고 고착화되고 자본력으로만 지금 중시를 바치는 뭐 위험한 부실인 상태로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막는 게 인상인데 이게 과연 파장이 없을까? 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단순하게 일본에만 투자했을까? 전 세계에 투자했을까라고 후자를 질문한다면 후자인 전 세계에 투자를 했을 거고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가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보다 더 위험한,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음, 8번으로 가서요. 그다음에 헤드워치에서 예측하기를 6월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 나오면서 이렇게 높아져 버렸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금리가 좀 더 높아서 결국에는 너네 부러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볼 거야. 부러질 이유를 달라라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고 투자는 너네들 책임이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 5까지 올라왔는데요. 정말 무서운 금리고 그나마 다행히 우리나라가 3.5에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이거 따라서 얘가 다음에 올리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 되면은 뒷북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참은 거죠. 금리장 두 개 비교해 보면 참으면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 기본금리 0.25가 오르면 실질 대출 금리는 0.5%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하고 은행 보고 마무리를 하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나치 통제 불안 고조 있고요. 그다음에 자고리님께 집값이 떨어지는 거, 매물 쏟아지고 있죠. 이것도 가다한 투자가 된 거죠. 베이징이 과연 살기 좋은 도시인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 쪽에 개발 아파트 무더기 경매가 일어나고 구리가 뚝이란 거 별로예요. 구리가 올라가야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지 않다는 거는 제대로 된 개발은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되고요. 중국은행은 보통 이거 플러핑인 것 같아요. 미국은 파산할 건 파산시키고 살 거면 하는데 중국은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장부만 정리해서 뚝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정치를 하는 그 경제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그 부리조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이 자르고 새롭게 그 공산당의 말을 다루는 사람들만 다시 재임용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조금 칼질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안화 달러 대체는 아니지만 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백일몽이라고 했지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위안화 약세 반응에 반등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위안화가 세계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그다음에 사실상 기준금리가 대출업 내의 동력, 그리고 시장이 동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건전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라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 둔화로 지준율 인하, 지준율 인하가 금리 인하예요. 이게 3분기에 앞당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라서 중국 시장도 조금은 걱정해야 되는, 중국과 일본 시장을 걱정해야 되는 건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파란색이에요. 지금 시장은. 이제 협상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시장이 막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고요.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최근에 조정 나왔던 320선을 지키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320선이 약 대충 얼마냐면 2,500선, 2,450선 정도 되거든요. 요걸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못 지키고 깨지거나 악재가 쏟아진다면 또 깨지고 내려가면서 진정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번 해 하반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가 만약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게 그냥 연계가 그러니까 뒤로 밀려지는 거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그널 한 번이 제대로 터질 때까지는 주식시장 투자를 조심스럽게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